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석균님과 유지황님이신데요. 여러분들 먼저 김석균님의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박수로 영상의 문을 열어볼까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학원과 학교 교육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은 물론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어떤 정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는 과목도 있겠지만 뭐 국어나 사회, 도덕 이런 과목들은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를 푸는 건 난데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그 의도에 맞는 정답을 찾아야 된다? 그럼 저는 그 시험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석규야, 주눅 들지 말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자.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 김석규입니다. 제가 말솜씨가 별로 없어서요. 말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이라 하면은 보통 학교와 학원, 집을 오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로 학원에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저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저는 학원에 가지 않는 대신 책과 인터넷, 팟캐스트,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호기심과 궁금증을 채워왔고 자연스럽게 교과서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시험을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을 읽고 있었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PC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혼자서 취미로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혼자서 뒤처지는 것 같고 혼자 겉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 중 제가 가장 원하는 선택을 했고 이 선택에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성적으로 평가됩니다. 학교는 성숙한 어른이 아니라 성적이 좋은 학생을 찾아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래야 수능을 잘 보고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가서 잘 살 수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제 친구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만나게 될 수능 문제들은 너무 좁고 너무 깊은 지식들을 요구합니다. 원어민도 잘 풀지 못하는 영어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게 어디에 쓸 수 있는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학 문제를 그저 풀기만 해야 합니다. 그 시를 직접 쓴 시인조차 맞추지 못하는 문제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이러니 밤 10시, 11시가 넘는 늦은 시간까지도 그저 시험 공부만을 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막연한 의구심이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 책에는 그 교과서 속의 공식들, 문법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넓고 더 다양한 세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까요? 인류 최초의 계산 도구가 주판입니다. 주판이 이렇게 돌려서 계산을 하는 기계식 계산기까지 발전하는데 4,000년이 걸렸고요. 그 기계식 계산기가 집채만한 애니악이 되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집채만한 애니악이 성능은 수십 배씩 좋아지면서 제 무릎 위에 올라오는 노트북이 되기까지 40년이 걸렸고요. 그런데 제가 감히 어떻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4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교육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의 초점은 오로지 시험과 그 시험을 위한 능력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빠르게 계산하고 많은 화학식, 공식, 문법 이런 것들을 외우고 이런 능력들은 좋아요. 대학을 가고 시험을 보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에도 필요할까요? 사실 주어진 것을 정해진 방법대로 처리하는 능력은 지금도 컴퓨터가 더 잘합니다.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이 저보다 훨씬 더 잘 기억하고 훨씬 더 잘 계산합니다.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랑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오지선다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얕더라도 더 넓은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적인 학생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가지 않는다는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제도적 변화나 무슨 큰 변화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고 이 선택은 저에게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대학 졸업장요?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지금도 월요일이 되면 학교에 가서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죠? 이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본에서 살짝 벗어나서 우리는 다수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두 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는데 저 혼자서 학원에 가지 않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저와 제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수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아주 두려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택한 아주 작은 변화는 저에게 큰 가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조금씩 천천히 제 스스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모두가 단 한 길로만 간다 해도 저는 제 스스로의 생각을 부정하고 거부하면서까지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그 길을 따라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따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조금 더 다채로운 미래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되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흐름, 정해진 트랙, 사람들이 말하는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에 휩쓸려 따라가지 않고 내가 자신이 가고 싶은 길,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나서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은 변화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작은 변화 정도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남은 차례 잘 관람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런 노래야! 잃었던 웃음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Smile again 행복한 웃음 다 같이 즐겨봐요 우리 이제 실컷 배웠으니까 이제 시작할 때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보신 영상처럼 두 청년과 함께 2년간 농업세계 일주를 다녀와서 파밍보이즈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영화가 작년에 이제 개봉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냐? 그리고 농사를 짓고 싶은데 왜 농업세계 일주를 가게 되었냐? 그리고 지금은 기반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농촌을 올 수 있게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 판프라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할 이야기들 속에서 그 질문들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제가 농사를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첫 배낭여행인 이집트 배낭여행에서였습니다. 그 여행을 갔을 때 현지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고 저녁 8시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목소리가 어디서 들릴까 한참을 찾다 보니 차 밑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슬펐고 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큰 의문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이런 곳에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기아나 가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몽골, 중국, 동남아 국가들을 다니며 장애아동이 있거나 장애아동이 있는 고아원이나 빈민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이들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 고민에서 제가 찾은 키워드는 식, 주, 학 이 세 가지인데요. 식은 스스로 먹을 것을 길러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는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요. 학은 자신의 삶을 좀 더 선택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키워드를 찾았으니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농사 기술을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집 짓는 기술을 익히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좀 더 쓰임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첫 해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기반 없는 청년 농부였습니다. 결국 제가 농사를 짓던 곳에서 나가게 되고 땅 주인분께서 이제 비워달라고 하셔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게 또 다른 큰 의문이 왔습니다. 그 의문은 과연 기반 없는 청년 농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의문을 가지고 한국을 처음엔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기반 없이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고민들은 세계를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들로 이어졌고 이 두 청년과 함께 12개국 35개 농장을 찾아다니면서 기반 없지만 농사를 짓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전 두 가지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청년 농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혹은 먼저 살아간 어른들의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어떻게 이 한국 땅에 뿌리 내리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들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 제도나 정책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가면서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되고 제 친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이 개인이 가진 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딱 1년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양한 곳들을 다녔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6평의 목조주택을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취방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 혹은 살고 싶은 청년들한테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이런 욕망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건축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초부터 마감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건축을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이 1mm 1mm 단위 다 쪼개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었던 이유는 저처럼 농촌에 살고 싶은 청년들이 직접 DIY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은 이렇게 짓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현재 이 집은 이 팜프라 식구들과 제가 살고 있고요. 네. 네, 이 집을 지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에 한 3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왜 이 6평 집을 보기 위해서 이 많은 청년들이 찾아올까 찾아보니 다들 저처럼 이 촌라이프를 살면서 다양한 삶을 실험해보고 검증해보고 싶어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자신의 좀 더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결코 자기가 일을 하고 땅을 사거나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 팜프라라는 회사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고요. 이 팜프라는 주거, 그리고 농사, 축산, 문화기획 축제, 교육,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8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데 브랜드가 8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팜프라촌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마을은 도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 촌에 드나들면서 자신의 삶을 검증하고 실험할 수 있게끔 그 무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마을입니다. 결국 이 마을은 에너지, 식량, 청년기술의 자립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잘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 저는 앞으로 농촌이 점점 소멸되면 도시가 식량을 공급을 받기가 어려워질 텐데 그때 저희가 가진 자립 시스템이 어쩌면 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팜프라는 집짓기, 농사, 축산 그리고 먼저 살았던 어른들의 지혜와 지식, 정보를 담아서 매뉴얼을 만들 건데요. 이 매뉴얼은 청년 농부가 필요한 동남아 국가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북한 그리고 아프리카에 좀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팜프라는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 농업인은 100만밖에 없습니다. 청년 농부는 1만이고요. 그 말은 99만의 청년 농부를 결국 채워야 됩니다. 청년 농부와 다양한 농부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청년 농부를 필요로 하고 결국 저희 팀은 이 팜프라를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현실이 쌓이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 이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팜프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도 되게 힘들지만 저희를 찾아왔던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팜프라라는 무대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팜프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분의 좀 솔직한 이야기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석균님의 영상은 우리 청춘들이 대표하는 네. 우리 페이스북에서 우리 동기부여 컨텐츠로 유명한 우리 열정의 기름 붓기에서 제작해 주셨습니다. 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석균님과 유지양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